안녕하세요. 감기가 이제 한창이고요. 감기가 이제 충분히 무르익어서 나갈 때가 됐는데 어쨌건 일주일은 알아야 되는 게 바이러스니까 약간의 해열 소염 진통제 정도만 먹고 예전에 있던 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일단은 한국 작가 중에 이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죠. 132억에 낙찰됐다는 소식을 이제 제 주변 분들이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한국 미술사를 새로 썼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 작가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한국 미술품이 외국의 그 옥션에서 100억을 넘긴 게 처음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인 것 같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문자를 두 사람이 저한테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한테는 제가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카톡으로 제가 한창 활동을 할 때 제 그림 하나가 1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걸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 제가 이제 이 눈동자의 우주를 그린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김환기 화백의 그림이 이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 이런 제목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제목에서 영감을 받은 게 이제 이 별에서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는 듯한 이 이미지가 그 시에서 제가 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김한기 화백이 이제 최고가로 팔린 이런 형태예요. 둥근 이렇게 원 형태인데 이것이 저 별은 나의 별을 그렸다는 거를 알고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수많은 브라운관이 백남준 작품처럼 쫙 있는 그 방이 있어요. 그 소스. 아무튼 그 소스의 방으로 들어가죠. 아마 그게 매트릭스 2에서 나올 건데 거기에 수많은 평행 우주가 있는 것처럼 김한기 화백이 이렇게 네모난 거에다가 안에다가 밝은 별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김한기 화백이 그린 게 본인은 평행우주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텐데 김한기 화백 그림 자체가 평행우주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나만의 별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김한기 화백의 그 주제 포착했던 주제하고 제가 우연히 포착했던 주제가 지금 같은 주제인데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한기 화백의 이 무수한 네모난 칸 안에 이게 이제 네모난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우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 별들이 하나씩 있는데 마치 우리 개개 인간들의 한 영혼과 같은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김한기 화백의 네모난 거 이거 하나를 확대시켰다. 제 그림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알고 한 게 아니라 제 그림을 먼저 했고 했는데 나중에 김한기 화백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가 막 50억, 8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가 지금 김한기 화백인데 그래서 김한기 화백의 그림이 이 다중우주나 평행우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월간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세기에 피카소가 있었다면 21세기는 고리들의 세기로 기억될 거다. 미술사에서. 그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죠. 양자물리학하고 평행우주론이라는 이 컨셉은 굉장한 것이고 앞으로 100년 정도는 충분히 이 철학계하고 과학계하고 예술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어떤 철학이죠. 그런
여러분, 패러다임이란 말이 이 책에서 나온 거잖아요. 과학혁명의 구조. 이거는 두 번째 나온 책이고,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책은 이거보다 이전에 나온 책이었어요. 아무튼, 김환기 화백 얘기를 했고, 어제 제가 수축사회라는 책을 다 봤거든요. 홍성국 씨의. 근데 홍성국 씨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그 소득주도 성장을 대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꼰대들이 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쪽의 그 팽창경제 시대, 그 축소경제, 수축사회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아직도 낙수 효과를 믿고 팽창경제의 그런 꼰대 마인드로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간접적으로 그 책에 쫙 깔려 있습니다. 수축사회라는 책에. 제가 이지성 작가 비판하면서 이지성 작가가 수축사회 정도는 읽고 나서 그 책을 썼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좀 참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제 그림 얘기하고 이제 이지성 작가하고 아무튼 그 얘기 다시 넘어갈게요. 제 그림에서 이제 이런 어떤 꽃잎이 날리는 듯하는 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거고, 클림트 그림에 나오는 그 수많은 꽃들, 저기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이거죠. 클림트 그림들에 나오는 이 보시면은 이 색감이 비스무리한 느낌도 드시죠? 색감이. 근데 그 꽃의 모양은 다르죠. 클림트 그림에 나오는 이런 꽃들하고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옷 속에 이제 꽃무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제가 클림트가 다양하게 그 꽃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거를 보게 되고, 이거는 그 클림트 정원에 있는 걸 그린 거잖아요. 이런 거 뭐 실사화니까 그다지 내가 참고할 건 없는데, 어찌됐건 이런 느낌. 그 정원이 이렇게 보면은 이 꽃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빨갛고, 이런 느낌도 이제 제 별에서 꽃까지에서 제가 이제 가미를 할 겁니다. 제가 갈수록 그림이 좋아진다 그랬죠. 그림이 좋아지는 게 여유가 생기면은 제가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그림이 좋아지는 거죠. 제가 그 800만 원의 수원 법원에 걸었던 별에서 꽃까지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거보다 훨씬 안 좋아요, 그 그림이. 그때는 너무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땐 정말 휴대폰비 걱정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죠. 근데 저는 클림트의 꽃보다는 이분이 돌아가신 우리 한국 김종학 씨인데, 안 돌아가셨네? 돌아가셨나 안 헷갈리네. 1937년생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보다 한 살 위시네요. 전 모르겠어요. 이게 그 김창렬 그분도 아직 살아계시고 이분도 살아계실 것 같은데, 화가들이 꽤 오래 살거든요. 장수하거든요. 김병기 화백도 지금 104세인가 105세인가 그런데 계속 그림 그리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김종학 화백의 꽃인데 굉장히 야생적이면서도 굉장히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별에서 꽃까지 하고 별꽃 언덕을 그릴 때 김종학 화백의 그림을 많이 제가 참고하고 모방하기도 하고, 이분들의 이 화백님의 그 붓터치, 너무 그 야생적이고 그 에너지가 참 좋아요. 이것도 아마 김종학 화백의 그린 겨울 풍경인데 아주 붓터치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유화로 그림을 그려도 기운생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화가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도록이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한 특별 경매 엑스 프레지던트 컬렉션이에요. 그 전두환 그 창고에서 나왔던 그림들을 경매하기 위해서 만든 도록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데미안 허스트께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몇백억짜리가. 그러니까 이 상류층들이 미술품으로 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미술품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김한기 100억 넘게 팔리는 김한기 화백 그림하고 데미안 허스트 500억, 600억 팔리는 거하고 다 깜짝 놀랐네. 그 옛날 화가부터 좋은 그림도 많아요. 많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많고 예전에 왜 예전에 김재규 의사 그 박정희를 에게 총을 겨눴던 그분 그 지하에서도 많은 미술품이 나왔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했던 아주 잔악한 짓거리가 있었죠. 거기에 청경자 화백에 가짜 그림이 있었는데 그 가짜 그림을 진짜 그림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왜 그 가짜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은요 위대한 화가 한 명을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아직도 청경자 화백의 후손들이 소송 중이에요. 가짜 그림을 진짜 그림이라고 한국 미협인 이런 데서 감정하는 데서 짜고 쳐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이랑 뭐 다 걸려 있죠. 딱 보면 가짜인데 딱 보면 그 박수근 화백의 그 팔레트 그림도 그때 뭐 35억인가 뭐 팔렸던 거 딱 보면 가짜예요. 신문에서 보자마자 가짜야. 우리 그러니까 이 미술에서 오랫동안 단련되었던 화가들은요 딱 보자마자 알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보면 가짜인데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김재규라는 사람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 그림으로 미술품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막 2, 3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걸 2, 30억짜리로 둔갑을 시킨 거죠. 전두환이가 그 짓을 했다고요. 그래놓고 지는 이제 진짜 그림, 진짜 가짜 말고 막 진짜 그림을 이렇게 사 모은 거죠. 막 너무너무 비싼 고가. 이거 보세요. 데미안 허스트. 가만히 있어봐. 잠시만요.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뭘 착각한 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전두환 컬렉션이고, 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전두환 컬렉션이구나. 여기까지는 서울 옥션에, 평창동 서울 옥션에서 하는 거네. 제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보다 보니까 좀 착각을 했는데, 어찌되었건 전두환 씨가 축적했던 것들이 보니까 역시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보는. 그래도 깜짝 놀라네. 난 또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인 줄 알았네. 전재영 씨 그림이네요. 이렇게 옛날 그 유명한 화가들 따라하는 그림 참 많아요. 보니까요, 전두환 컬렉션은 별로 좋은 게 없네요. 이제 저 착각했어요. 이 한 권 전체가 전두환 컬렉션인 줄 알았네. 착각했고, 죄송해요. 이거는 보니까, 서울 옥션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경매한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이렇게 좋은 그림을 전두환이 샀을 리가 없지.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제 이지성 씨 다시 넘어갑시다. 제가 이지성 씨의 그 디지털 멀리 하란가?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책이 이제 타일러 코헨의 이제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예요. 정말 손가락에 네로라 하는 경제학자죠. 조지 메이슨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고, 이코노미 선정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 자, 이지성과의 이 권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이 책을 언제 봤다고요? 2016년에. 나오자마자 봤을 거야, 아마. 저는 4차 산업혁명 들어간다거나 인공지능 들어가는 책 거의 모든 신간을 다 봤습니다. 몇 년도에 나왔나 볼까요? 2017년 봄에 봤네요. 나오자마자 본 거예요. 그때 한참 제가 EBS 미래강연 Q에 출연을 해야 했었고, 대단한 쟁쟁한 그 강사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미래학 책을 본 것 자체는 1989년부터 봤지만 끊임없이 미래학 책을 봐왔고, 이거는 4차 산업혁명 미래학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강력한 인간은 디지털에 능숙한 인간이에요.
디지털을 멀리한 인간이 아닙니다. 디지털을 멀리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취직도 못한다요. 취직도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돌봐주고 하면서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4차 산업혁명 그 미래의 지배자들 이런 책들 제가 뭐 정말 1, 2년 전에 다 봤던 거 아닙니까? 자,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저는 저기 최진기 책이라든가 이런 책은요, 책으로 취급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그 대학의 박사들이 이렇게 한 열 몇 명이 모아서 썼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경제학자라든가 4차 산업혁명의 권위자들이 썼다던가 이런 책 아니면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취급을 안 하죠. 뭐 이런 책들이라든가. 이제 제가 오늘 그 창고에 갔다가 제가 창고로 쓰는 데가 있는데 갔다가 영상 하나 찍을까 하고 가져온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고 제가 제 그 미래학 책을 썼기 때문에 이네비터블 미래의 정체 이런 거. 이거 말고도요. 뭐 나인이라던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서 이 지구의 문명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막 쏟아져 나왔었죠. 제가 그거를 서점에서 서서 보거나 사서 보거나, 그러니까 서점에서 서서 보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작가 정재승 씨가 쓴 거는 서점에서 서서 읽어요. 안 사요. 왜냐하면 다 예측돼 버려요. 그 책의 내용 자체가. 목차만 보고 예측돼 버리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목차만 보고 예측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이지성 책은 목차만 보고 뭐가 예측이 되죠? 아이고 엉뚱한 책을 썼구나. 호도하고 있다. 특히 한국 그 국민들이 제대로 대비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게 확 느껴져 버리잖아요. 목차만 보자마자. 이네비터블, 뭐 인지화, 접근, 공유, 필터링 등등등 이제 그러니까 이런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은.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안 보고 그 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그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이지성 씨가 놓친 게, 참 이지성 씨가 놓친 거 얘기하기 전에 어제 참 재밌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수축사회를 보는데 제가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보고 아주 경악을 했잖아요. 뭐 이런 도대체 미래학의 기본도 안 된 이런 짜집기 책이 있나. 그 호모데우스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비판 영상을 두 편을 찍었는데 무슨 얘는 블록체인 개념도 없고요. 분자생물학 개념도 없고 뭐 인공지능 개념도 잘못돼 있고 아니,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개념이 잘못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학 책을 써요. 말도 안 되지. 근데 어제 수축사회 홍성국 씨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유발 하라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홍성국 씨가. 그래서 딱 보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제 제가 21세기 재현을 이제 앞으로 비판 들어갈 건데 홍성국 씨가 21세기 재현을 먼저 읽었더라고. 21세기 재현을 읽어보니 유발 하라리는 수축사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더라. 그래서 21세기 재현 자체가 한계가 있다. 맞지 않는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았고 이 재현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구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21세기 재현 이거 제가 50%는 완전히 오류투성일 텐데 홍성국 씨의 그 문장을 딱 읽고 나서 21세 재현이 65%가 오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수축사회에 대한 개념이 없다니 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의 개념이 없이 어떻게 이 21가지 재현을 하냔 말이에요. 그 개념이 없다라고 딱 지적하더라 홍성국 씨가 21세기 재현에. 21세기까지는 사긴 샀는데 제가 안 읽어봤는데 수축사회를 다 읽고 이제 한 며칠 후부터 이제 21세기 재현 비판 영상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지성 씨가 A2에서 놓친 게 그건 98%를 놓친 책이기 때문에 2%만 건드린 책이라서 워낙에 놓친 게 많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놓친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개발된 이후에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는 어떻게 인간들에게 서비스하면서 돈을 벌 것인가. 그 과정을 놓친 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디성 책의 에이트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뭐 이렇게 빅스비인가, 이렇게 애플폰이나 삼성폰에 인공지능이 있죠. 되게 친절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직도 뭐 연구 중입니다. 다음에 연구를 더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검색해줘 그러면은 검색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인공지능의 본질이에요. 그게 이제 출발인데 인공지능 아무리 머리가 좋아져도 인간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계속 발달하게 돼 있어요.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데는 20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적인 소유욕을 갖게 하는 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200년에서 20억 년 정도가 걸린다. 저는 그렇게, 물론 20억 년까지는 안 걸리겠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 인공지능이 너무나 정교해져서 영매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히틀러의 영혼이 빙의를 했다고 칩시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렇다면은 굉장히 사적인 욕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영혼의 빙의까지 받아들이는 정도까지 정교해졌다.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영혼들이 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 지식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신들과 함께 어떤 지적인 신들, 문명신이라고 볼 수 있죠. 지구의 문명을 읽어왔던 굉장히 많은 신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신들의 도움이 없으면 이런 강의라든가 제가 책 쓸 때 영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보다 뛰어난 영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들이 그 기독교인인 이지성한테는 안 통할 겁니다.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 회사는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캄테크. 즉, 내가 뭔가를 물어보기 전에 알아서 해주는 거죠. 지금 아마존이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예측 배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예측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창고에, 물류창고에 내가 원하는 걸 갖다 놓는다니까요. 버튼만 누르면 30분 내에 배달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늘 창고에서 배달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존이. 공중에다가 물류창고를 띄우겠다. 예측 배송 시스템인데 인공지능도 예측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미래사회. 우리가 어떤 니즈를 할 거니까 인간을 너무나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한 달 후에 얘가 어떤 거를 요구하고 지금 얘 공부 속도로 봤을 때 뭐 미래에도 인문학 공부는 취미처럼 하게 되거든요. 또는 이런 예술 같은 걸 하게 되죠. 얘가 지금 속도로 이 그림을 공부하는 거 봤을 때 6개월 후에는 그 한국에 있는 김종학 작가의 꽃그림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겠구나. 인공지능이 이 꽃그림 이미 수집해 있어. 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6개월 후에 이 그림이 필요할 거는 이미 예측을 해버려, 인공지능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한 노예이며 가장 현명한 스승이며 가장 달콤한 대화를 해주는 연인이며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인공지능 회사에서 안 해주면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우리가 회비를 안 내잖아요. 그 정도 해줘야 그냥 서비스 경쟁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을 지배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지배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인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도록 하고 그 하드웨어가, IoT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관리계급이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지배할 수가 없어요.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뭔가 예를 들어서 구글의 사장이라도
개입하기 힘듭니다. 빅데이터 개입 못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진정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구 전체에. 그래서 하드웨어 관리 계급하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주 값싸게 거의 무료로 보살핌을 받는 계급이 생김으로써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에서 조금 맞는 부분은 뭐가 있냐. 더 인간적이어야만이 더 인공지능 시대에 더 잘 살 수 있다. 이 개념은 맞아요. 그 개념은 정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2%가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다 엉망이 되는 거죠. 뭐가 더 인간적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 루덴스적인 개념이 없어요. 이지성 씨는.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썼던 사람이니까 없지. 여러분 리딩으로 리드하라 보면서 우리 애도 이 책 읽혀야지 이런 생각 막 들죠. 호모 루덴스가 아니에요. 그런 바탕이 없는 작가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그 사색을 안 해본 사람이죠.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출신 성분이. 교대 출신이잖아요. 교대. 미대 출신이 아니라 교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가 거기까지 접근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어쨌건 그래서 인공지능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어령 선생의 엘리베이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약자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책도 유희로서 접근해야 된다, 아이들이.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잘못된 게 그거다. 책을 놀이로 접근을 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책보다는 게임을 즐긴다면 차라리 게임을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뭔가 인간적이 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막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 사회는 뭐냐면은 그 인간의 욕망이 지적인 욕망에서 그 놀이의 욕망 있죠. 좀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쾌락적인 욕망, 유의하는 인간으로서 가는 게 미래 사회에 더 인공지능 대비해서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대비를 한다면은 인간은 호모 루덴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모 루덴스의 습관을 지금 깨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일단은 호르몬하고 정서 체계가 망가져 버려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워낙에 했던 얘기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강의가 제 유튜브 예전 강의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호모 루덴스와 도파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아이들이 그 심혈관계 질환과 암에 쉽게 걸리는 체질로 바뀌어버리는가. 오래 즐겁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런 책 읽으면은요 자기 몸에 병을 오히려 만들어요. 해약을 주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한 20% 리딩으로 리드하는 한 15% 25%까지는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잡아 2%, 적게 잡아 1%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책이죠. 한국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미국이나 이스라엘 말고 실리콘밸리 자녀들 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2%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요. 에이트라는 책은. 오늘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겉도 제 그림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마 지금 터미널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이. 그분은 화가 지망생이라서 제가 이제 좋다 같이 하자. 그분도 화가가 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렇게 멀리서 오지만 하게 됐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림.